네, 지금부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 인사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형님 먼저. 정청래 대표님 먼저. 아니, 제가. 어디 행사장 가면 항상 우리 정청래 대표님 먼저 하세요. 뒤에서 먼저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 저 사회자를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라면 말 엄청 못하고 최고예요. 사회자의 권한에 따라서 맨 먼저 하려고 하니까 제 뒤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님도 계시고 뒤통수가 따갑긴 하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 오찬에 참석한다고 결정한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이렇게 일방 독주를 해왔는데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는다고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도 지금 민생이 가장 어려울 때 아니냐. 그러니 가서 대통령께 국민들의 삶이 뭐가 어려운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요일 날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습니다. 아마 대통령과 셀카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시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서 마음 편케 나들이를 나서는 것도 무서웠던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도 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서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늘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힘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우려가 큽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그리고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 원,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 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전쟁 장교에 따른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이번 추경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환율만 해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4.72%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하락폭이 컸습니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명백합니다. 올해 시중 통화량이 M2 기준 4,565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외환 보유액은 계속 감소해서 보유 순위 세계 12위입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통화량은 늘고 달러가 줄어들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난 정부 당시 환율이 1,450원을 넘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 자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비판하셨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530원대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국민 자산 13% 이상이 날아간 것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왑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OECD 자료를 보면 일본과 중국 등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2.1%에서 1.7%로 낮춰졌습니다. 당장 산업 현장에서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 품귀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제조업 기업 대표는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경기가 반도체 경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관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어서 비닐, 플라스틱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포장용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달이 많은 식당, 카페나 동네 슈퍼들은 포장용기나 비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 우리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로 기존보다 0.9%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를 넘길 수도 있다는 더 심각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당장 1분기 서비스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나 올랐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나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쌀값, 고기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금리도 5년 전 2.8%에서 4.6%로 1.8%나 올랐습니다. 5년 고정금리 후에 적용금리를 재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3억 원이면 갑자기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이상 늘어난 꼴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0.16% 찔끔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2.72%, 동대문구는 2.58%, 관악구는 2.3% 올라서 비강남 지역 아파트들 오히려 상승폭이 컸습니다. 풍선 효과가 경기도, 인천까지 미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후에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11호 대책 이후 서울시의 전월세 매물이 44.1%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15일에는 전월세 매물이 4만 4천 건을 넘었는데 지금은 3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년 대비 9.8%나 올라서 평균 월세가 151만 5천 원에 달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서 힘든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